안녕하세요. 뻘짓 용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노트북을 하나 가져왔어요. 한성 컴퓨터의 H58 DGA2인데 지인이 쓰던 거를 잠깐 빌려왔어요. 제가 이렇게 가져온 이유는 얘가 일반적인 노트북이 아니기 때문이죠. 정말 신기하게도 데스크톱, 그러니까 컴퓨터용 CPU가 탑재된 노트북이에요. 보통 노트북은 배터리로 구동하는 것을 상정하기 때문에 전성비, 즉 전력 대 성능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전력 소모와 성능을 타협한 노트북 전용 모바일 CPU를 탑재하는데 얘는 그냥 일반 PC에 들어가는 이런 CPU를 넣어놨어요. 현재 장착된 CPU를 보면 G5500 8세대 펜티엄 골드 2코어 4스레드 CPU가 탑재되어 있고요. 외장 그래픽 없이 그냥 내장 그래픽만 들어있어요. 롤을 중간 정도 옵션에서 평균 60프레임 정도를 뽑아주는 성능입니다. 그래서 문서 작업이나 유튜브 4K 영상 정도는 아주 잘 되고 사무용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는 스펙이에요. 시네벤치 R20을 한번 돌려보면 점수가 846점이 나왔는데 이 점수는 정상적인 점수고요. G5500 정도는 무난하게 뽑아주는 것 같아요. 온도를 살펴보면 최고 온도가 73도로 성능에 저하가 올 정도의 온도는 아닌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해볼 거는 뭐냐, 아까 보여드린 CPU i5 8400인데요 이 노트북에 장착되어 있는 G5500을 한번 교체해 볼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노트북 썼을 때 한번 교체해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쉽더라고요. 노트북을 분해하기 전에는 여기 뒤쪽에 있는 배터리를 일단 분리를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잔류 전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위에 나사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이 나사들을 다 풀어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기 스티커 밑에 있는 나사를 제거하면 되는데 본 라벨은 합판 개봉 확인을 위한 스티커입니다. 무상 AS는 무관하다고 적혀있죠. 한성은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보통 다른 노트북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 봉인실을 제거하면 AS가 아예 안 되거든요. 근데 한성은 합판을 뜯더라도 손상이 없으면 AS를 해줘요. 어떤 회사들은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무조건 자기 서비스 센터에서 해야 된다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훨씬 좋죠. 자, 그래서 여기 스티커를 조금 떼어낸 다음에 나사를 풀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모든 나사를 풀어주셨으면 아마 이렇게 열릴 거예요. 떼게 되면 노트북이 안쪽이 보이게 되죠. 이쪽이 CPU가 있는 곳이고요. 이게 이제 쿨링 솔루션인데 구리 히트 파이프 2개와 여기 팬이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론 램 M.2 SSD를 장착하는 슬롯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여분이 SSD나 하드 같은 거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램 같은 경우에도 여기 램을 하나 더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원래는 GPU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GPU가 없는 모델이라 그런지 이쪽이 쿨링 솔루션이라던가 이쪽에 보드나 여기 납땜 부분이 완전히 비어 있네요. 요거는 좀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CPU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쪽에 나사 4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어져 있는 히트파이프 나사 몇 개만 풀면 바로 열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쿨링 솔루션이 아예 떼어내지죠. 지금 써머리 약간 좀 치덕치덕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네요. 아직까지 마르진 않았어요. 이거 산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마르진 않았네요. 자, 휴지로 써멀 그리스를 닦아내 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여기 노트북 안에 들어있는 컴퓨터용 CPU의 자태가 드러나게 되죠. 실제 컴퓨터처럼 이렇게 소켓으로 빼고 넣을 수 있어요. 굉장히 잘 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개봉 확인용 라벨이 붙어 있네요. 교체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CPU랑 동일하게 이렇게 소켓 부분을 들어주고 그리고 여기 i5 8400을 다시 장착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놔주시고 다시 장착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i5 8400을 장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써머를 이렇게 짜주고 다시 히트 파이프를 조립해주면 나사를 재결합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CPU 교체가 끝났다면 분해와 반대로 다시 합판을 끼워주시고 나사를 조여주시면 돼요. 자, 교체를 완료했고요. 한번 부팅해 보겠습니다. 과연 정상적으로 i5 8400이 인식이 됐을까요? 자, 성능으로 들어가면 요렇게 i5 8400으로 정상적으로 인식이 됐고요. 6코어 6스레드도 정상적으로 볼 수 있네요. 이번에도 시네벤치를 한번 돌려볼 건데 그냥 돌리지 말고 이쪽에 이제 클럭 정보를 같이 띄워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굉장히 신기하게도 클럭 하락 없이 계속해서 올코어 부스트인 3.8GHz를 시네벤치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점수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1700, 1800 이 정도로 일반적인 데스크톱이 2000점, 2100점보다 한 10% 정도 낮게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점수가 조금 낮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클럭도 계속해서 잘 뽑아주고 있고, 그리고 최고 온도도 83도로 스로틀링이 올 온도는 아니거든요. 좀 여러모로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성능도 꽤 잘 뽑아주고 온도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G5500에서 i5 8400으로 변경이 완료됐네요. 아쉽게도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안 돼서 인텔 8세대까지만 지원하더라고요. 재밌는 점이 있다면 아예 한성에서 여기에 i7 8700을 탑재한 모델도 판매한다는 거예요. EH58 시리즈는 거기에다가 GTX 1060을 넣어서 팔더라고요. 이런 데스크톱 CPU의 좋은 점은 당연히 전성비에 초점을 맞춘 동일한 가격대의 제품들보다 성능이 훨씬 좋다는 거고요. 단점으로는 발열과 높은 전력 소모가 있죠. 이동을 잘 안 하고 시즈 모드로 쓸 때는 이런 제품들도 꽤 괜찮았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참 좋아하는데 한성은 이런 변태적인 제품을 종종 내놔서 마음에 들어요. 이상 간단한 노트북 소개 CPU 교체기였어요. 자, 이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시 봅시다.